왕후의 관상을 지닌 여종, 조선의 운명을 바꾼 한 여인의 비밀. 이 여자, 왕후의 상을 지녔구나. 관상쟁이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낡은 천민복을 걸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하를 호령할 상이다. 그 순간 조선 역사상 가장 기이한 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중기 선조 임금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한양 남산 자락의 한 천민 마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으앙, 으앙. 산파가 아기를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아기의 얼굴은 천민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빛났습니다. 이 아이, 범상치 않습니다. 산파가 중얼거렸습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이시 성을 가진 천민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궁궐의 자벽부로 일하다가 사고로 죽었고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내 딸아.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천민으로 태어나게 해서. 아이의 이름은 이소윤이라고 지었습니다. 소윤은 자라면서 마을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저 아이 좀 봐. 천민인데 저렇게 예쁘다니. 그러게. 마치 양반집 규수 같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윤의 어머니는 딸이 너무 눈에 띄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소윤아, 밖에 나갈 때는 얼굴을 가려라. 왜요, 어머니? 여자가 너무 예쁘면 화를 부르는 법이란다. 소윤은 5살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일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물을 길고 청소를 했습니다. 천민의 삶은 고되었지만 소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윤이 시장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한 노인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예. 소윤이 돌아봤습니다. 노인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내가 내 관상을 좀 봐도 되겠느냐? 관상이요? 그래. 노부가 평생 관상을 봐왔는데 내 얼굴이 범상치 않구나. 소윤은 어머니가 낯선 사람과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기억했지만 노인의 눈빛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소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잘못됐나요?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는 왕후의 상을 지녔다. 왕후요? 그렇다. 천하를 호령할 상이다. 하지만 노인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천민이라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저는 천민이 맞습니다. 소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될 수 없겠지요. 하지만 관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노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 운명이 바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소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평생 천민으로 살 것입니다. 노인은 한참을 소윤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명심해라. 관상은 숙명이다. 내가 피하려 해도 운명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소윤은 그 말을 곧이곧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천민이고 천민은 평생 천민으로 사는 것이 조선의 법도였습니다. 왕후라니. 말도 안 돼.
소윤은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윤이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소윤아, 기침, 기침. 어머니는 심한 기침을 했고 피까지 토했습니다. 어머니, 소윤은 약을 구하려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소윤아, 미안하다. 어머니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약을 구해 올게요. 소윤은 필사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남의 집 일을 하고 빨래를 해주고 무엇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궁궐에서 궁녀를 뽑는데. 궁녀? 천민도 들어갈 수 있나? 아니, 천민은 궁녀가 아니라 여종으로 들어간대. 하지만 급료를 준다더라. 소윤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급료를 준다면 어머니 약을 살 수 있어. 소윤은 궁궐 여종 선발에 지원했습니다. 이름은 이소윤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15입니다. 궁궐 관리가 소윤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얼굴, 천민이라고? 예. 이상하구만. 얼굴이 너무 곱다. 관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소윤을 봤지만 결국 합격시켰습니다. 소윤은 궁궐에 들어가기 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궁궐에 들어갑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종으로요. 급료를 받아서 어머니 약을 살 수 있어요. 소윤아, 궁궐은 위험한 곳이란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조심할게요. 하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해요. 소윤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소윤은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중전마마의 처소를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청소를 해라. 예, 알겠습니다. 소윤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소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중전마마가 지나갔습니다. 저 여종은 누구냐? 중전마마가 궁녀에게 물었습니다. 이소윤이라는 새로 들어온 여종입니다. 얼굴이 범상치 않구나. 중전마마가 소윤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너 이리 와봐라. 예, 마마. 소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전마마는 소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천민인데 이런 얼굴을 가지다니. 송구합니다, 마마. 송구할 것 없다. 아름다움은 죄가 아니니까. 중전마마는 부드러운 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내 처소를 담당해라. 감사합니다, 마마. 그날부터 소윤은 중전마마의 처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소윤은 성실했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중전마마가 원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준비했고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윤아. 중전마마가 어느 날 소윤을 불렀습니다. 예, 마마. 너는 글을 아느냐? 아닙니다. 천민이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배우고 싶지 않느냐? 소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감히 제가 글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내가 가르쳐 주마. 밤에 시간이 날 때. 진정이십니까? 그렇다. 너 같은 총명한 아이가 글을 모르는 것은 아깝구나. 그날부터 소윤은 중전마마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소윤은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총명할 줄이야.
중전마마가 감탄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1년 걸릴 것을 넌 석 달 만에 깨우치는구나. 마마의 가르침이 훌륭하신 덕분입니다. 아니다. 이것은 내 타고난 재능이다. 중전마마는 소윤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궁궐에는 수많은 궁녀와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소윤을 시기했습니다. 저 여종 좀 봐. 중전마마께 총애를 받는다고 건방지게 굴어. 그러게. 천민주제에. 얼굴만 곱다고 잘난 척해. 소윤은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어머니를 위해 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윤이 중전마마의 방을 청소하는데 귀중한 옥비녀가 사라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궁녀가 소리쳤습니다. 마마의 옥비녀가 없어졌습니다. 뭐라고? 중전마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방에 있던 옥비녀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소윤에게 향했습니다. 소윤이 혼자 청소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소윤이 마지막으로 이 방에 있었습니다. 소윤이가 훔친 게 틀림없어. 소윤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아니면 누가 훔쳤겠느냐. 정말 아닙니다. 소윤의 방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소윤의 이불 속에서 옥비녀가 나왔습니다. 여기 있다. 소윤의 이불 속에. 역시 소윤이가 훔쳤어. 소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누가 제 이불 속에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 이불 속에서 나왔는데 무슨 변명이냐? 도둑질한 여종은 벌을 받아야 해. 소윤은 곤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소윤, 내가 정말 훔쳤느냐? 중전마마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마. 저는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소윤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진실되었습니다. 중전마마는 소윤의 눈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은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닌데.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소윤, 증거가 있는 이상 벌을 피할 수 없다. 마마. 하지만 내가 그동안 성실히 일했으니 곤장 30대로 줄여주마. 감사합니다, 마마. 소윤은 곤장을 맞았습니다. 하나, 둘, 셋. 곤장이 소윤의 등을 내리칠 때마다 피가 튀었습니다. 하지만 소윤은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10, 20, 30. 마침내 곤장이 끝났습니다. 소윤은 쓰러졌습니다. 다른 여종들이 소윤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며칠 동안 소윤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등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울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소윤은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일주일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옥비녀를 훔친 것은 소윤을 시기하던 다른 궁녀였던 것입니다. 마마, 용서해 주십시오. 궁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소윤을 질투해서. 중전마마는 분노했습니다. 감히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용서해 주십시오. 당장 궁에서 쫓아내라. 궁녀는 끌려갔습니다. 중전마마는 소윤을 불렀습니다. 소윤아, 미안하다. 아닙니다, 마마.
내가 제대로 조사하지 못해 내가 억울하게 곤장을 맞았구나. 괜찮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으니까요. 소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중전마마는 소윤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앞으로는 더욱 잘 대해주마. 감사합니다, 마마. 그 후로 소윤은 궁궐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소윤은 정말 대단해. 곤장 맞고도 불평하지 않았어. 게다가 진실이 밝혀졌잖아. 정말 결백했던 거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윤이 후궁이 되었다는 소식은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전하, 이는 안 될 일입니다. 영의정이 나섰습니다. 천민을 후궁으로 삼다니 이는 조선의 법도에 어긋납니다. 짐의 일에 신하가 간섭하는가? 선조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섭이 아니라 간언입니다, 전하. 천민이 어떻고 양반이 어떻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짐이 마음에 들면 그만이 아니냐? 전하, 신분 제도는 조선의 근간입니다. 이를 무너뜨리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신하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천민 출신 후궁이라니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전하께서 정신이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짐이 왕이다. 짐의 명령이 곧 법이다. 전하,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소인은 이미 짐의 후궁이 되었다.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소윤은 후궁이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천민 출신 주제에 감히 후궁이라고 우리와 같은 처소를 쓰다니 불쾌해. 전하께서 정신이 나가셨어. 소윤은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후궁이 되면 함부로 궁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약은 잘 드시고 계실까? 소윤은 밤마다 어머니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중전마마가 소윤을 불렀습니다. 소윤아, 아니 이제는 소희라고 불러야겠구나. 마마, 후궁이 된 기분이 어떠하냐? 힘듭니다, 마마. 소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멸시합니다. 천민 출신이라고요. 소윤이 후궁이 되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조정 전체로 퍼졌습니다. 대소신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전하, 이는 안 될 일입니다. 영의정이 고개를 숙이며 외쳤습니다. 천민을 후궁으로 삼다니 조선의 법도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선조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짐의 마음을 어찌 내가 헤아리느냐? 짐이 택한 여인이다. 전하, 신분의 구별은 조선의 근본입니다. 무너지면 백성들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신하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단호했습니다. 천민이든 양반이든 짐이 사랑하면 그뿐이다. 짐의 명이 곧 법이다. 궁궐 안은 순식간에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신하들은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천민 출신 후궁이라니 왕이 나라를 어지럽히는구나. 속삭임이 곳곳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그 무렵 소윤은 화려한 옷을 입고 후궁의 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천민이 후궁이라니 어처구니 없어. 전하의 눈이 멀었나 보지.
다른 후궁들의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소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견뎠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드시고 계실까? 궁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중전마마가 소윤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소희라 불러야겠구나. 중전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어딘가 묘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후궁이 된 기분이 어떠하냐? 소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렵습니다, 마마. 중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려워해야 한다. 이곳은 아름다움보다 두려움이 먼저인 곳이니까. 그날 밤 소유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궁궐은 화려하지만 그 속의 여인들은 모두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은 유난히 고요했다. 달빛이 비단처럼 쏟아지는 그 시간, 소유는 침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전하, 저를 내치셔야 합니다. 저 같은 천한 여종이 곁에 있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끝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소윤아, 너는 내게 하늘이 내린 복이다. 그 말과 함께 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궁녀 하나가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전하, 대신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소윤을 영모의 여인으로 모셨습니다. 순간 달빛이 흔들리고 왕의 손이 떨렸다. 소윤을 데려가라. 그 짧은 명령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신분이 오른 후에도 정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고 겸손하게 행동했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저 사람 보게. 양반이 되어도 교만하지 않아. 원래 인품이 좋은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법이지. 사람들의 존경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고을 수령이 정호를 찾아왔습니다. 김진사. 이제 정호는 김진사로 불렸습니다. 고을에서 어려운 백성들을 돕는 일을 맡아주실 수 있겠소? 소인이 무슨 자격으로? 자네만큼 백성들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 없소. 자네는 직접 그 고통을 겪었으니까. 수령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력 하나마 돕겠습니다. 그날부터 정호는 고을의 환곡 관리를 맡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거두는 일이었죠. 하지만 기존의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 착취했습니다. 정호는 이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자를 낮추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더 주시오. 하지만 그러면 손해가.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합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백성의 삶이 중요합니다. 정호의 원칙은 확고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진사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진정한 양반은 저런 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호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씨 부인도 바느질 가게를 계속 운영하며 여성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과부나 호러미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여성들을 가게에 고용하고 바느질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여성들이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씨 부인의 가게에서 기술을 배운 여성들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님 덕분에 제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정호 부부는 마을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아들 희동이도 부모의 모습을 보며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 저도 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정호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남을 돕는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의무란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정호와 김씨 부인은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희동이는 28이 되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모든 것이 두 분 덕분입니다. 희동이가 깊이 절했습니다. 아니다. 정호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한 결과다. 우리는 다만 내 곁에서 지켜봤을 뿐이다. 아버지께서 천민에서 양반이 되신 것처럼 저도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고 싶습니다. 희동이의 말에 정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좋은 관리가 되어라. 백성을 위하는 관리가 되어라. 명심하겠습니다. 희동이가 한양으로 떠난 후 정호와 김씨 부인은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참 먼 길을 왔습니다. 김씨 부인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죽으려 했을 때 당신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이제 그만 생각하십시오. 정호가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행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당신께 드릴 수 있는 보답이 더 없을까요? 김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정호는 그녀를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부인께서는 이미 제게 최고의 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정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 것, 신분을 넘어 저와 함께 해주신 것, 제 아이를 낳아주신 것, 함께 늙어가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보답입니다. 김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야말로 당신께 감사합니다.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정호 부부의 혼인 25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수령도 직접 찾아와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우리 고을의 자랑이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신분을 넘어선 사랑, 서로를 향한 존중, 그리고 백성을 위한 헌신. 진정한 양반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요. 잔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조용히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은 정호가 김씨 부인을 처음 구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여기가. 김씨 부인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네, 그날 밤 이곳이었습니다. 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부인을 뵌 곳입니다. 아니, 당신이 저를 구한 곳입니다. 김씨 부인이 정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정호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당신, 제가 처음 당신께 물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왜 저를 구했느냐고 물었었죠. 천민인 당신이 양반인 저를 구해서 무엇이 좋으냐고. 기억합니다. 그때 당신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정호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나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김 씨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신분도 체면도 명예도 아닌 사람 그 자체의 가치를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진실입니다. 정호가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도 저도 우리 모두 각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은 오히려 부인이십니다.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요. 김 씨 부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로를 만난 것이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석양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호와 김 씨 부인은 이제 60을 넘긴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서로를 아꼈습니다. 어느 날 희동이가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손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호와 김 씨 부인은 이제 60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눈이 내려앉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던 어느 날 멀리서 들려오는 어린 목소리.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 발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희동의 아들이 손자가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환하게 웃으며 허리를 굽혀 손자를 안았습니다. 김 씨 부인은 그 옆에서 눈가에 주름을 가득 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손자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 이 꽃 예뻐요. 손자는 들꽃 한 송이를 꺾어 할머니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김 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우리 정말 오래 왔네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소. 긴 세월이었지만 후회 없는 길이었지요. 그들의 앞에 앉은 희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손자가 이제 글씨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배운 글자가 효도할 효자라 합니다. 정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가장 귀한 글자다. 사람이 배워야 할 첫 글자이지. 햇살은 점점 따뜻해지고 매화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마루 위에서 차를 마셨고 아이는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정호는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자신이 걸어온 길이 천천히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었던 사랑,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견뎌온 세월, 그리고 지금 웃음소리로 가득한 이 평화로운 봄날. 부인.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참 따뜻했습니다. 김 씨 부인은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요. 두 사람의 손등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세월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멀리서 손자의 웃음이 들리고 그 웃음 속에 젊은 날의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은 세월을 이기고 시대를 넘어 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오늘도 따뜻한 봄 햇살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자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순간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